반갑습니다. 오늘은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거고요. 자, 앞에다 식을 적어놨습니다. 바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놈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 건데, 얘가 2차 함수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리는 애입니다. 다시 한번 무슨 형이라고요? 표준형. 이 표준형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낯설진 않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x축 평행 이동, y축 평행 이동을 따로따로 배웠었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놓은 형태 같니? 맞습니다. 합쳐놓은 형태 맞아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 봐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p를 지운다면 그냥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 봐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둘 다 살려준다면 그냥 딴 거 할 거 없이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으로 얼마? q만큼 평행 이동했다 라고 봐주면 그게 바로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y는 ax제곱이라는 애를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프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고 축의 방정식이 어딘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래 기존의 y는 ax제곱이라는 애는 꼭지점을 0,0으로 하고 축은 y축을 가지고 있었죠? x는 0이라는 축. 얘를 이마만큼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럼 꼭지점도 그거에 따라서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해서 꼭지점이 몇 콤마 몇에 와질까? p, q에 와진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대로 이동이 돼가지고 얘가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타나지게 될 겁니다. 축은 어떻게 될까? 축은 여기 있겠지? 이때 여기 지점의 x 좌표가 얼마예요? p가 되니까 얘는 x는 p라는 직선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p, q가 되겠고, 축의 방정식은 x는 t라고 봐주면 되겠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정말 설명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요거 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제 좀 읽어볼 수 있어야 되니까 간단한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애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얘는 기존에 어떤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걸까? x축으로 얼마 이동했을까? 마이너스 1을 부호 반대로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까?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 봐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놈에 대해서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될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죽방이 아니라 축방입니다. x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지. 그래프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그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꼭지점을 먼저 표기를 해주시고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쌤이 너무 밑에다 그려놨네. 자, 요걸 꼭지점으로 하면서 지금 앞에 있는 이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볼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위로 볼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요걸 기준으로 이러한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바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을 같이 풀어봅시다. y는 2x제곱이라는 기본적인 2차 함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졌대요. 그러고 나서 p값과 q값이 어떻게 되는지 구해보시오 라고 했는데, 이걸 뭐 조금 전에 봤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바로 꼭지점을 구해놓고 판단을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쌤은 두 번째 방법을 좀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외우기보다는 꼭지점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야. 자, 무슨 방법이냐? 얘들아, 기존에 있는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에요? 0,0이죠. 얘는 뭐 평행 이동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요 놈에 대한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얘기해 볼래? 몇 콤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3,2잖아. 그럼 요 꼭지점이 이동된 걸로 봐서 x축으로는 얼마 평행 이동해요?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고요. y축으로는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다? 2만큼 평행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되게 쉽죠? 자, 요것도 바로 가자. 꼭지점 몇 콤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x축으로 얼마 이동했죠? 마이너스 1. y축으로는 얼마 이동했어요? 마이너스 3. 그래서 p값, q값 바로 써주면 됩니다. 쌤이 여기 적는 건 지금 꼭지점의 좌표를 적고 있는 거야. 얘는 꼭지점 좌표 몇 콤마 몇? 2,1. x는 부호 반대로. 그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 꼭지점의 좌표 4,5가 되겠죠?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뭐래요?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했다 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뭐 p값, q값 다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다음 예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2-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준이 되는 y는 마이너스 2x제곱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의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 그리고 그래프도 한번 표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정말 오늘 하는 내용 쉽잖아. 바로 답을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꼭지점의 좌표, x좌표는 얼마예요? 2, y좌표는 1이라고 보면 되고 축의 방정식은 요 x좌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x는 얼마죠? 2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두 번째, 요거 x좌표 부호 반대로 읽어주면 되겠지?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 y좌표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자, 축의 방정식 얘기할 거야. x좌표 따라가면 되겠죠? x는 무엇? 마이너스 1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요. 그래프도 살짝 한번 그려볼 건데 아직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꼭지점 정도만 맞춰서 그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y절편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요 정도 선에서만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2,1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뭐 점선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고 2,1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요 점이죠. 요걸 기준으로 위로 볼록한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3-1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식을 적어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보라고 했네요. 식 한번 깔끔하게 불러볼까? y는 2분의 3 x 다음에 뭐 써야 될까? 부호 반대로 플러스 2를 적어주시고요. y축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 뒤에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1번에서 물어보는 식이 되겠고요. 2번에서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네요.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얼마? 2, 마이너스 1. 자, 세 번째로는 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범위를 구해보시오라고 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쌤이 외우지 말고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보라고 했어요. 자, 그려보자. 꼭지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앞에 개수가 양수죠? 그럼 어디로 볼록이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이 이런 그래프를 그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축을 기준으로 이 축이 아까 x가 마이너스 2가 나왔었잖아. 여기를 기준으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축의 오른쪽이라는 거 이해 가니? 여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y값도 점점 커지죠. 그럼 여기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어떤 범위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큰 범위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되겠어? 그러니까 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자, 평행 이동한 x축, y축 평행 이동한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좀 봤는데요. 정말 좀 쉬워요. 자, 다음 넘어가서 또 다른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50페이지에 있는 개념 살펴보도록 할게요.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자, 다시 한번 이게 2차 함수의 무슨 형이다? 표준형이다.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꼴에서 A랑 P랑 Q에 대해서 부호를 한번 결정을 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A 값은 여기서 X제곱의 개수를 담당하고 있죠. 우리가 이 값에 따라서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요게 이제 결정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고 배웠어요? P, Q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뭐 딴 거 없어. 얘는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부호를 판단을 하고 여기 있는 PQ는 꼭지점의 위치를 보고 부호를 판단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바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일단 A의 부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얘들아, 요거는 어디로 볼록인 그래프야?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A 값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인지 한번 대답해 볼래요? P, Q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P, Q인 건데 지금 이 점은 몇 사분면 위에 있어요? 4사분면 위에 있죠. 그러면 X값은 부호가 무엇이고요? 양수고 Y값은 부호가 뭡니까? 음수지. 그렇게 해서 P는 0보다 크고 Q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되겠니? 근데 조금 형태를 바꿔볼게요. 쌤이 여기를 플러스 P라고 놓고 여기를 마이너스 Q라고 놓을 거야. 그럼 여기 좌표를 적을 때 몇 콤마 몇이라고 적는 게 맞는 걸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라고 적는 게 맞는 거 맞아. 오케이? 그랬을 때 문제에서 PQ의 부호를 물어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부등식을 따로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풀 거냐? 자, 아까처럼 할 거야. 지금 4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얘는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양수가 되고요. 마이너스 Q라는 놈은 뭐가 돼요? 음수가 돼. 그러면 마이너스 P라는 애가 양수니까 얘는 0보다 커야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된다면 P는 0보다 무엇하다? 작다. 두 번째, 마이너스 Q라는 놈 자체가 음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역시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된다면 Q가 0보다 무엇해?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거겠지.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어려워서 틀리는 것보다는 이 부호 같은 것을 대충 이렇게 놓고 보다가 부호 차이로 틀리게 되니까 요거 풀 때는 조금 신중하게 문제를 보고 풀어주도록 합시다.
자, 밑에 있는 예제 문제 4-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살펴봅시다. 함수가 표준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때 A랑 P랑 Q의 부호를 한번 결정 지어 보시오라고 했네요. 자, 꼭지점의 좌표는 좀 한번 표기를 해보도록 하자. 여기 식을 보고 꼭지점 좌표 얘기한다면 이게 몇 콤마 몇으로 표현이 됩니까? P, Q로 다 표현이 되죠. 여기 있는 점들도 다 P, Q야. 뭐 이 문제만 그렇지 다른 거는 좀 부호가 달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조심해 주시고요. 자,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0보다 크다 작다? 크다. 그 다음에 P라는 점은 X좌표를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Y축 위에 있으면 X좌표는 얼마니? 0이야. 그러니까 P는 0이에요. 거기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Q라는 것은 요 꼭지점의 Y좌표야. 여기는 Y지점이 양수니 음수니? 음수라고 봐주면 되겠지? 1번 답이고요. 2번은 원래 이거 아까 우리 여기서 했던 거랑 너무 똑같다. 그래서 그냥 바로 한번 적어볼게요. A값은 양수, 음수. 양수. 바로 여기 있는 이 좌표는 양수가 되니까 P는 0보다 크다. 여기 있는 Y좌표는 음수니까 Q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3번 풀어볼게요. 위로 볼록이네. 위로 볼록이니까 A값의 부호는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1사분면 위에 꼭지점이 있어. 그러면 X좌표도 양수고요. Y좌표도 뭐가 됩니까? 양수라고 봐야 되겠지. 즉 P도 0보다 큰 거고 Q도 0보다 크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어가면 되겠네요. 자, 크게 어려운 부분 없죠? 자, 바로 다른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 3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표준형으로 2차 함수식이 하나 나와 있죠?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이 하나만 나와 있더라도 이 식을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다 펼칠 줄 알아야 됩니다. 꼭지점이 얼마며,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기존에 어떤 그래프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그리고 얘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몇 사분면에 그려지는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지? 그렇죠.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무엇? 마이너스 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y는 2분의 1 x제곱이라는 기본적인 얘를 평행 이동시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x축으로는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고요.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프도 한번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해주고 이거 어디로 볼록인 거야?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프가 뭐 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지? 그쵸? 그런 상황에서 얘는 저기 y절편도 조금 표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나와지는데 y절편 우리가 못 구하는 건 아니잖아. y절편 구하려면 누구 값에 뭘 집어넣어 줍니까? x값에 0을 집어넣어 주죠.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식의 x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봐요. y는 0 넣으면 얼마 나오니? 2분의 9죠. 2분의 9 빼기 1이니까 2분의 얼마야? 7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좌표가 2분의 7인 지점이야. 쌤이 조금 그래프를 좀 더 올려서 그렸어야 됐었네. 그치? 자, 어쨌든 여기 있는 지점을 지나니까 그래프를 봤을 때 지금 몇 사분면을 안 지나는 게 보이니? 4사분면 안 지나죠. 4사분면 여기를 그래프가 지나지는 않잖아. 그래서 1, 2, 3, 4분면을 지난다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요 정도까지 우리가 그냥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보고요. 문제에서 보기 중에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1번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맞습니다.
2번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3 맞습니다. 3번에서는 1, 2, 3, 4, 4분면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 4분면은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프 이렇게 한번 그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로 볼록한 거 맞고 평행이동 이렇게 됐다라는 것까지 다 맞아떨어집니다. 정리 한번 해보고 5번 문제 바로 갈게요. 표준형이죠? 계속 해왔던 꼴입니다. 여기서 A값과 P값과 Q값의 부호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값을 구해놓고 요 계산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식을 봤을 때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원래 요것만 본다면 이게 지금 몇 콤마 몇이 돼야 되냐면 P 콤마 Q가 되는 건데 요 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 우리 알 수 있지. X좌표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거야. P는 2예요. 그 다음에 Y좌표는 얼마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P값과 Q값을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P 자리에다 2를 집어넣고요. Q 자리에다 마이너스 2를 쓴다면 식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지? 그리고 남아있는 A는 어떻게 구해줄 거냐? 자, 여기에서 또 다른 힌트 하나 찾아볼래? 숫자가 괜히 적힌 건 아니란 말이야. 어디 있을까? 오, 좋아요. 여기 2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겠지. 여기는 실질적인 점의 위치로 본다면, 점의 좌표로 본다면 0,2니까 요 식에다가 0,2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되겠네요. 되겠니? 대입합니다. Y값에 2를 집어넣고 X값에 0 넣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이렇게까지 나와지겠지? 요 놈 넘어가면 4야. A값은 얼마 나와요?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A, 1, 빼기, P, 2, 더하기, Q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얼마가 나와? 3 이렇게 나와지겠네요. 자, 정리해보고요. 우리 이제 뒤쪽에 약간 심화적인 부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 한번 줘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있는 심화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맹목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쌤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도형의 이동이라는 개념이 살짝 접목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식을 도대체 바꿔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지는데 여기에서 그냥 단순한 예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겠니? 그래서 바뀌는 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일단 적어보고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X라는 놈이 있는 자리 대신에 X-M을 쏙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X 대신에 X-M을 집어넣으세요. 오케이?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면 Y 대신에 Y-N을 쏙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좀 생소하죠? 그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중등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얘기는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은 요거는 그냥 점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잠깐만요. 여기 3,1이 있다라고 쳐봐봐.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몇 콤마 몇으로 가지겠니? 3, 마이너스 1로 가지게 되겠죠? 누구 부호가 바뀌는 게 보입니까? Y 좌표가 바뀌는 게 보이죠? 해서 X축 대칭 이동을 한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라는 값을 써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Y축 대칭 이동 시켜볼까? 그러면 3,1이라는 점이 몇 콤마 몇으로 가질까? 마이너스 3,1로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누구 좌표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X 좌표의 부호가 바뀌었어. 해서 Y축 대칭 이동을 한다?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라는 애를 쑥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맹목적으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살짝 예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현재 쌤이 꼭지점이 2,1인 그래프를 그려놨고 여기 밑에 식도 한번 적어봤어요. 자, 요 놈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켜보자 라는 거야. 자, 그래프에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 x축으로 3만큼 이동한다. 그럼 이쪽으로 3칸 움직이게 되겠지?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다. 아래쪽으로 2칸 움직여서 꼭지점이 여기 위치한다라고 봐줘야 되겠죠. 현재 원래 꼭지점이 2,1이었는데 x값은 3이 더해지고 y값은 2가 적어졌으니까 몇 콤마 몇으로 바뀌게 될까? 5,3 커지고 2가 작아져. 5,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그냥 그대로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 뭐 그래프가 갑자기 위로 블록이 되겠니? 아래로 블록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자, 지금 쌤이 꼭지점을 이동을 시켜봤죠. 우리가 꼭지점 알고 있으면 식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 자, 꼭지점 요렇게 되는데 식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었겠니? x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나타나줬어야 됐겠지, 그치? 갑자기 얘가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된 거야. 되셨나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방법은 꼭지점으로 이동시켜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게 통하는지 보자 이거야.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x축으로 m만큼 이동하면 x 자리에 x 빼기 m을 집어넣으라고 했지. 그럼 여기 있는 이 x 자리에 x 뭘 집어넣으라고?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고? x 빼기 3을 넣고 뒤에 그냥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붙여줍니다. 됐어? 그리고 나서 y축으로도 평행 이동했잖아.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n만큼 이동하면 y 마이너스 n 쓰는 거죠. 역시 부호 반대로 쓰는 거야. 그럼 여기 y 대신에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으니까 y 플러스 2라고 적어주는 거야. 그때 이런 상황에서 2차 함수니까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보통 y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죠. y만 남기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 본 겁니다. 그럼 여기 괄호 안에는 x 빼기 얼마가 들어가? 5가 들어가지게 되겠고 여기 플러스 2를 이항시키면 뭐가 됩니까? 여기 와서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얘네가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개념은 이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y축 평행 이동할 때는 이렇게 잘 안 하고요. 그냥 뒤쪽에다 숫자를 그냥 딱 뭐 해줍니까? 그냥 바로 더해주는 거야. y축 평행 이동은. 되겠니? 기본적인 논리는 이건데 이게 이항이 되면서 그냥 그대로 더해지는 걸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서 잠깐 확인은 해봤으니까 간단한 내용들을 쌤이랑 오른쪽 문제에서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예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이동에 대해서 쌤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야. 지금 y는 x제곱 그래프가 있을 때 얘를 x축, 그러니까 이 가로축 있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혹시 이거 제일 처음 기본적인 형태 했을 때 기억나나요? 얘는 y는 x제곱을 기준으로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표현이 됐었죠? 되겠니? x축 대칭이동 하면은 아까 쌤이 뭐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고 했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라고 했지? 근데 왜 갑자기 여기 부호죠? 이게 제대로 대입한 거야. 봐봐. y 대신에 뭘 대입하라고 했니? 요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라고 했어.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지? 근데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하면은 누구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냐면 y는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은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자, 요런 기본적인 논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요 법칙만 잘 따라서 우리가 옆에 있는 예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관련된 요 두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2번 문제예요. 여기 표준형으로 표현된 요 식을 이마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3,m을 지난다. m을 구하시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요 식을 바꿔봐야 되겠죠? 기본적인 요 논리로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은 꼭지점을 이동시켜 놓고 그거에 의해서 식을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도 꽤 괜찮아요. 오케이? 둘 다 해볼 거야, 근데. 자, 첫 번째로는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요거 부호 반대인 거 뭐 쓴다라고 했었죠? x 마이너스 2를 쓴다라고 했었지? 그리고 뒤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써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쓰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원래 여기가 y 플러스 1인데 그게 어차피 이동되면 그냥 뒤에 뭐 해주면 된다? 그대로 갖다 붙여주면 된다. 그러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건 여기 뒤에 그대로 갖다 붙여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식이 y는 2 x-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되겠죠? 자, 일단 여기에다 이거 대입을 할 건데 꼭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한번 살펴보자고. 자, 칠판. 현재 요놈의 꼭지점 몇 콤마 몇이죠?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3이지? 그게 요 가정에 의하면 꼭지점이 몇 콤마 몇으로 가질까? x값에 2를 더해요. 얼마입니까? 1이 되겠고요. y값에 1을 빼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그러면 1, 마이너스 4라는 꼭지점을 가지고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앞에 있는 이 개수는 절대 안 바뀌잖아. 평행 이동만으로는. 되겠니?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 3,m 지나니까 요거 대입하면 식 성립해야 되겠죠. 대입합시다. m은 x값에다 3 넣자. 2를 제곱하면 4, 2, 8 빼기 4. m 값은 얼마예요? 4가 나오네. 자, 이어서 4번 갑니다. 얘는 그냥 여기 있는 규칙만 딱 따라주면 별로 할 게 없는 문제예요. 첫 번째, y축 대칭 이동하자. 그럼 누구 부호가 바뀐다? y 부호가 바뀐다. x축 대칭 이동하면 y 부호가 바뀝니다. 여기 y 대신에 뭘 쓰겠다? 마이너스 y를 쓰겠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식은 그냥 그대로 따라오면 돼.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보통 정리하지는 않지.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니까 y는 양변에 뭐 곱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얘가 뭐가 될까? 플러스 2가 돼요. 자, 그래서 1번 답은 요거로 적는 게 맞는 거고 요걸로 놔두지 마세요. y축 대칭 이동을 해볼까? 요 놈을 y축 대칭 이동하면 다른 놈 부호가 바뀌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y는 3,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주세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얘는 사실 별로 바꿀 게 없는데 여러분들 곱셈 공식에서 이거 배웠을 거야. 제곱을 하고 있는데 둘 다 마이너스면 무시해도 되죠. 둘 다 마이너스를. 요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요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통해서 밝혀볼 수가 있어요. 그거까지만 한번 보고 가자. 기존에 얘가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니? 1 콤마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이거를 X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 부호가 바뀌게 될까? Y 부호가 바뀌잖아. 그럼 1,2가 되겠네? 그죠? 해서 아까 여기 쓴 식을 봐봐봐. 여기 있는 쓴 식을 보았을 때 여기 꼭지점 몇 콤마 몇 되는 거 볼 수 있어. 1,2 되는 거 볼 수 있고 이 X축 대칭 이동하면 여기 부호 바뀝니다. 알겠죠? 그게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Y축 대칭 이동하면 꼭지점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오케이? 되겠니?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2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앞에는 되게 쉬운 내용이었고 이 뒤쪽에 있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은요,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평행이동 시켜보면서 생각을 해주면 좀 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잘 공부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